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청이 신청사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어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표준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무상급식 비율이 90%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평 지역 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어사전을 보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가 신청사 임대사업이 여의치 않자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대규모 점포에 신청사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백운광장 신청사로 이전한 남구청. 공무원들 업무 공간으로 쓰이는 곳을 제외한 1층과 4층까지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임대가가 높아 상인들이 입점을 꺼리는 것. 그런데 최근 한 대기업 의류업체가 여기에 입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남구 조례로는 이 업체의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통법과 남구 조례에 따르면 인근에 있는 두 개의 전통시장 때문에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 남구는 조례를 고쳐 이 업체의 입점을 도우려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 안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현재 조례에 신청사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근 중소상인들은 남구청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크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쪽 아니면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쏠리게 되면 시장 상권이 완전히 죽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남구는 청사를 비워두는 것보다 입점을 시키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남구 같이 남구 임대도 되고 세입수도 늘어나서 남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많은 동구, 서구 아울렛이나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후퇴된 겁니까? 시민단체들은 특정 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를 특히 이제 의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주 남구는 조례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고 중소상인들은 막아설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표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표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73.6%로 85%대였던 3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반영률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가장 낮은 강원도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으면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남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와 읍 이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무상급식 비율이 88.8%에 이릅니다. 광주시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도 76.4%로 67%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 무상급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은 초등학교도 일부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무상급식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을 고흥 지역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적인 우주체험 명소화 사업과 부품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과 추진기관 시험동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고흥. 최근에는 정부의 이러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사업과 고흥 지역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적인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공약을 국가계획과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미 고흥 지역에는 4,200억 원을 들여 우주 발사 전망대나 우주천문과학관 등이 건립됐고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은 상황.
지난 4일 공항공센터에서 인간동력 항공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다음 주 국제열기구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주나 항공 이런 관련된 것들을 더욱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주 항공과 연계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는 또 대통령의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공약과도 연계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품센터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남 사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한 데다 공지역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산업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 또 인력 조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시장 성장에 발맞춰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공군의 날개짓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해체 보수에 이어 거북선 복원이 진행되면서 전라 좌수영 복원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에 일단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진남관이 마주 보이는 이순신 광장. 20억 원 규모의 거북선 복원이 한창입니다. 무게 177톤, 2층 구조로 설계된 이 거북선은 원형에 가까운 복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안정이 확인돼 해체 보수가 결정된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오는 2016년까지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진남관은 정유재란 직후 삼도수군 통제사 이시연이 건립한 전라 좌수영의 객사입니다. 때문에 진남관 복원을 계기로 전라 좌수영 번영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부속 건물과 성곽 등을 복원하자는 겁니다. 복원 가능한 예를 들어서 동원이라든가 서문이라든가 동장대 그리고 고소대를 복원을 하고 일부 지금 성벽이 남아있는 곳은 성벽을 노출시켜서 관광 자원한다든가 경남 한산도 대첩, 전남 명량해전 등 전국적으로 이순신 관련 프로젝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수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는 그 자수형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다른 도시보다는 선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지금 늦은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사실상 전라 자수형 복원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무공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라는 명실상부한 타이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제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무단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무단 용도 변경 등이며 토석 채취나 성토 등 자연환경 훼손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남 지역의 그린벨트 면적은 4개 시군의 270여 제곱킬로미터로 시군별로는 담양과 장성, 화순과 나주순으로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추억과 향수의 대표적인 축제죠. 광주 충장축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거북선과 무등산, 푸른길 등 광주와 전남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앞세우고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동남아시아 주민들도 자국의 전통 의상과 풍물을 선보이며 행렬을 뒤따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 만족을 느낀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제10회 충장로 축제. 강강수월래에서 K-팝까지 고전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지며 세대를 뛰어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애들도 색다른 경험도 있고 충장축제가 이런 게 있구나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나왔거든요. 7, 80년대의 거리 모습을 옮겨놓은 듯한 추억의 테마거리. 옛 교복과 교련복을 입은 한 부부는 추억의 타임머신 여행을 위해 일부러 충장축제를 찾았습니다. 새로워요. 겨우 입은 게. 한 30년 전의 추억으로 돌아오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마다 충장축제를 찾는다는 한 20대 청년은 세대 공감에서 충장축제의 매력을 찾습니다. 충장축제는 옛날이지만 또
지금 사람들에게도 아주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인 충장 병아리 축제, 젊은 층을 겨냥한 충장 DJ 페스티벌과 K-팝 공연, 40대 이상이 참여하는 추억의 고구장 등 세대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억으로 가는 시간 여행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 중에 운영된 해남 오시아노 F1 캠핑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F1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회 전날인 지난 3일부터 결선 당일인 6일까지 3,350명의 내외국인이 캠핑장을 찾았으며 이용객의 64%가 수도권 거주자로 조사됐습니다. 한평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어사전을 보급해서 모든 과목의 학습에서 펼쳐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휘력이 학습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효과가 주목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기체를 배우는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 책상마다 국어사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부피 등 낯선 낱말이 나오면 습관처럼 사전을 펼칩니다. 모르는 낱말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잘 아는 자주 듣는 낱말인데 뜻을 잘 모르겠거나 그런데. 지난해 한평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2,200여 명의 학생에게 국어사전이 보급됐고 거의 모든 교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새로 진급하는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만 지급하면 학생 모두가 사전 하나씩을 갖게 됩니다. 요즘 같은 그 영상 세대의 아이들은 모든 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전을 주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가장 큰 이유로 꼽힌 학업 성적 스트레스. 한국판 딕셔너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한평교육청은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더 어려워한다는데 착안했습니다. 해답은 국어에 대한 기초를 쌓게 하는 것, 국어사전을 누구나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또 공부가 힘들고 또 이렇게 보람도 없어지는데요. 말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사전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공부에 대한 그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국어사전 보급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민들과 단체들의 후원 문의도 잇따르면서 무안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전 보급을 논의하는 등 운동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진도 굴리배술단 상임단원 공개 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논의도 없이 단원을 뽑는가 하면 지원자별로 평가 기준도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7년 창단된 진도 굴리배술단. 강강술래 등 진도의 무형문화예술을 보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진도구는 최근 23명의 상임 단원을 새로 뽑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굴리배술단 운영위원회와 단 한 차례 회의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했습니다. 불공정 평가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굴리배술단에 처음 지원한 사람은 실기와 면접으로만 평가하지만 재계약을 이해하는 굴리배술단 기존 단원은 근무 평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셈입니다. 어떤 일이 행사 나갔을 때는 각자 서로의 맡은 일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평정이라는 것을 30% 넣은 것뿐입니다. 근무 평정이 낮으면 기존 단원은 실력에 관계없이 예술단에 신규 지원한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존 단원이었던 인간문화재가 이번 공개 모집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나오면 지금 소지를 다 차단시켜놓고 신규로 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진도구는 굴리배술단이 상임화된 지 2년밖에 안 돼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기존 단원 재계약 평가와 신규 단원 공개 모집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충을 쫓는 벼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농업진흥청은 벼에 살충성 유전자를 도입해 벼물 바구미에 저항성을 가진 벼를 개발해 지난 8월에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벼물 바구미는 유충이 벼 뿌리에 기생해 농약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해충으로 해마다 벼 수확량의 20% 이상을 감소시키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기존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기존과는 달리 체납이나 수납 내역 등 실시간 정보 조회가 가능해 5단속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에서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에 단속된 불법어업 건수는 1,113건으로 통발업과 삼중자망 불법어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강진과 여자만, 등량만 등 어적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주로 불법 어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연근의 어선수는 3만 2천 척으로 전국 7만 5천여 척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과용 소재 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 치과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는 오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기술지원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치과 관련 80여 개 기업이 총 130여 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단체가 창립됩니다. 지난해 말 광주와 분리된 가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는 이달 중순쯤 53명의 회원으로 창립 총회를 열고 11월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최종 승인을 얻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좀처럼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흐린 하늘에 구름도 많겠고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도 구름 많고 흐린 하늘이고요.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과 광주가 24도, 화순이 25도로 역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드디어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내려가서 일교차가 커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